시댁.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좀 넣었어요. 어디 보자꾸나. 얼마나 넣었나? 뭐야, 겨우 50만 원? 아니, 이걸로 뭘 하라는 거냐? 아유, 남들은 자식이 생일이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명품 가방이랑 코트도 선물한다는데 난 이게 뭐냐? 50만 원도 저희한텐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드린 거예요. 엄마가 호텔 식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것까지 해드렸잖아요. 우리도 사정 어려워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가뜩이나 집주인이 보증금 다음 계약 때 올려받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에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아무리 어려워도 1년에 한 번뿐인 엄마 생일에 이렇게 허접한 금액을 선물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 대학 보낸 줄 알아? 이럴 거면 내가 대준 등록금 다 내놔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매번 그렇게 말하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지겹긴. 아까워서 그래. 옆집 사는 아줌마가 자식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넌 모르지? 그 아들 내민 대학도 안 나왔는데도 사업 성공시켜서 1년에 2번씩은 엄마 해외여행 보내준댄다.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고 이 집도 아들이 사준 거래. 넌 뭐냐? 비싼 등록금까지 대가면서 키웠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50 주는 것도 아깝다는 소리야? 아유, 내가 자식을 아무래도 잘못 키웠나 보다. 아들이고 딸이고 어쩜 돈 없다는 소리만 추구창창 하는지. 그럼 시집 장가라도 잘 가던가. 돈 많은 집 자제랑 결혼해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내 발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유. 미진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사는 전세 아파트도 미진이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 가뜩이나 신세를 많이 져서 죄송스러운데 뭘 더 바래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머, 얘가 이제 따지기까지 하네. 됐다, 됐어.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잘못이지. 고작 호텔 식사에 50만 원 용돈 주고 이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다음부터 내 생일 챙기지도 말아라.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아, 당장 나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랑 남편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쩌겠어요. 나중에 더 여유로워지면 그땐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럴게요. 네? 그런 소리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자. 그래, 가라, 가.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 직후, 차 안.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말 좀 가려서 하지. 또 싸우고 나오면 어떡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도 마음은 여리신 분인데. 아까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당최 자식이 해주는 거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야. 요즘 사는 게 여유롭지 못하다고 직접적으로 말까지 했는데도 다른 자식들이랑 비교하는 거 좀 봐. 늘 저런 식이었다니까. 뭘 해줘도 항상 비교만 했다고. 그러니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우리 엄마지만 진짜 저럴 때마다 너무 싫어. 지긋지긋하다고.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잖아. 그리고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신 걸 어떡하겠어.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야지. 어머니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몰라. 옛날엔 엄마 기대에 어떻게든 부응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젠 그럴 마음조차 안 들어. 바라는 게 끝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만족시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단 말도 있잖아. 당신도 괜히 엄마 말 마음에 담아둘 거 없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번처럼 나 몰래 용돈 더 얹어주지도 마.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얹어줄 거면 팍팍 얹어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만 원 돈 얹어줄 거면 뭐하러 얹어주냐 그랬지?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으면 아예 뭘 해주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형편에 호텔 식사에 50만 원 용돈도 겨우 마련한 거잖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더 해달란 말밖에 안 하냐. 진짜 지친다 지쳐.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지 뭐. 저번에 다큐에서 봤는데 말이야. 노인 우울증이 되게 심각하대. 그런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난폭한 경우가 많아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서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럴수록 외로움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 어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 진심으로 해외여행의 명품 가방 같은 걸 바라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볼 때마다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렇게 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 같아선 어디 심리상담센터라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럼 어머니가 더 화내실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야. 차라리 그런 거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야 고작 우리 엄마 본지 3년밖에 안 됐으니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야. 자식인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 당신 이해심 넓은 건 알겠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좋게 해석할 필요 없어. 그래봤자 더 해달라고만 할 거야. 세상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는 거야. 아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 됐어. 이제 엄마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분만 안 좋아져. 아, 당신도 참. 다음 날 전화. 아무래도 어머니가 걱정되네. 한번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어제 그렇게 매몰차게 가버리더니만 무슨 일이냐? 아, 어제 일은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요즘 제 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어제 일 때문에 어머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지키워준 엄마한테 화풀이 라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어요. 남편도 모처럼 맞는 어머니 생신이라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머니가 바라시는 것만큼 못해드려서 많이 속상한 눈치더라고요. 속상하긴. 내가 봤을 땐 말이다. 일부러 안 해주는 것 같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래도 다른 집 자식들 보면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하나 더 해주려고 하던데 내 자식들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아유, 내 팔자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형편만 되면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놈이 죄송하다는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렇게 미안하면 나 스카프 하나만 사주라. 스카프요? 그래, 스카프. 동네 사람들 죄다 명품 스카프 두르고 다니는데 나만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스카프 두르고 다니잖니. 내가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미안한 게 있으면 명품 스카프 한 장이라도 좀 사줘봐라. 그래야 내가 니들 사과를 받을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어제 드린 돈으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50만 원으로 스카프 한 장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슬금슬금 물러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미안한 모양이구나. 아, 그래. 나는 고작 50만 원짜리 노인네다 이 말이지?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사드릴게요. 정말이지? 그럼 이따 백화점에서 보자꾸나. 오늘이요? 그럼 오늘 사주지 언제 사줘? 어제가 내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한참 뒤에 줄 참이야? 아,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1시간 뒤에 어머니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서 봐요. 그래, 알겠다. 끊으마. 아, 아무리 스카프라 해도 명품 스카프면 최소 몇십만 원은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분 풀어드려야 남편이랑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진 않지.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돈 좀 빼서 써야겠네. 이참에 어머니한테도 말 좀 잘해봐야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순 없는 노릇이니까. 1시간 후, 백화점. 어머니, 이 스카프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피부에는 이런 밝은 갈색이 어울리거든요. 무늬도 고급스럽고요. 스카프는 됐고, 저기 저 가방이나 들어볼란다. 네? 가방이요? 스카프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명품 매장까지 와서 고작 스카프나 사는 게 말이 되니? 주위 둘러봐라. 죄다 가방 보러 온 사람들밖에 없잖아. 우리만 한심스럽게 스카프만 보고 있다고. 아까부터 봐둔 게 있는데 저 가방 나한테 어울릴 것 같지 않니? 저건 못해도 몇백만 원은 할 텐데.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런 비싼 가방은 현실적으로 사드리기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돈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 사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 참, 너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냐? 그래놓고 이렇게 창피를 줘?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자식을 얼마나 형편없게 키웠길래 고작 스카프 한 장 사가냐고 할 거냐? 난 꼭 저 가방 사야겠다.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스카프도 제가 비상금 통장 털어서 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여긴 왜 왔냐? 너 솔직히 말해라. 나 창피 주려고 여기까지 불러낸 거지? 그치?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어머니 기분 풀어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됐다. 내가 네 말을 믿은 게 잘못이지. 겨우 이딴 천조가리 사줄 거면 아예 사주질 말아라. 나 간다. 어머니, 어머니! 잠시 후,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세요. 네? 식사 같은 소리 하네. 따지고 보면 내 아들이 그렇게 돈을 아끼는 건 다 네 탓이다. 네? 그게 무슨...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 월급 주던 녀석이었어. 근데 결혼할 여자 생겼다고 말한 뒤부터 돈을 점점 아끼기 시작하더니 이젠 용돈도 안 주잖니. 고작 생일 때 50만 원 던져주는 게 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도 않았다. 비참하다뇨. 어머니, 아버님 연금 매달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 액수도 적지 않고요. 저희 형편 어려운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남편 회사 최근에 어려워서 월급 감봉된 것도 있고, 저도 아기 낳고 키우느라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잖아요. 남편 월급만으로 저희 세 식구 생활해야 하는데 사실 매달 적자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기 분유값이고 기저귀 값이고 다 올라서요. 이 와중에 어머니 용돈을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 챙겨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다 핑계다. 네가 사치스럽게 돈을 써대니까 월급이 부족하지. 나도 남편 월급으로 두 아이 거뜬히 키웠다. 그 와중에 시부모 봉양까지 했고. 근데 니들은 뭐냐? 결혼하고 나서 바로 돈 없다고 용돈 못 주겠다 그러고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에 고작 해준다는 게 호텔 식사에 용돈 50만 원 달랑 보내고 다 네가 문제인 거야. 내 아들 돈으로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어머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희도 해드릴 수 있을 만큼 해드리는 건데. 서운하고 말 것도 없다. 서운한 걸로 따지자면 내가 제일 서운하지. 아, 됐다. 내가 니한테 뭘 바라겠니? 아유, 못난 놈. 지가 능력이 없으면 와이프라도 부잣집 딸내미로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아유, 귀엽고 지 엄마를 이렇게 궁상맞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지? 아, 됐다. 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라.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 어떻게 회유를 해도 화만 내시네. 그래도 잘 설명드리면 마음 푸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사이만도 안 좋게 만들었네. 1시간 후 전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셨어? 어, 뭐라 할 새도 없이 막 가시더라고. 쫓아가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놔두지 맞지 뭐. 엄마 말대로 어떻게든 사이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남편 말대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잘해드리려고 해도 자꾸 더한 걸 바라시니까 노력하는 입장에서도 맥이 자꾸 빠지더라고. 그래, 3년간 노력했으면 됐어. 나도 사돈이 아무래도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아 보이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너가 좀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해본 건데 아무래도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사돈 어른도 돌아가신 마당에 자식들까지 척을 지면 혼자 외로울 텐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영 연을 끊어버릴까 걱정이야. 그래도 그동안 애썼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할 걸 그랬다. 주위에 말년에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아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 경우가 몇 있어서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나도 다큐에서 그런 얘기 종종 봤어. 그냥 전화 안부라도 간간히 물어봐야지 뭐. 오늘 있었던 일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 분명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했냐고 불같이 화낼걸? 나도 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누구한테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도 엄마랑 이런 얘기 나누니까 좋네. 어머니도 엄마 같은 성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거지 뭐. 사돈이 얘기한 거 그렇게 담아두지 마. 별 뜻 없이 말한 걸 거야. 알았지? 그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야지 뭐.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언니, 우리 엄마랑 연락 돼요? 네? 어머니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내 전화만 안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출장 나와 있어서 바로 엄마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 정말. 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니, 엄마가 하도 급하다고 곧 돌려준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지금 시어머니가 급한 수술에 들어가야 해서 수술비로 그 돈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돈 다시 돌려달란 말 꺼낸 뒤로 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언니랑은 연락이 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니께 빌려드렸어요? 이모집이 재개발 대상이라 집을 얼른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르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모도 일단 집만 얻으면 보상금도 나오고 하니까 보상금 나올 때까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 이사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답답해서 이모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모가 영문을 모르겠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자기가 필요한데 좀 썼다고 그래도 곧 갚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있죠? 기가 막혀선 그래놓고 지금까지 돈을 안 돌려주고 있다고요. 내가 시어머니 얘기까지 꺼내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고선 그 뒤로 내 연락을 피한다고요. 아, 수술비 이번 주까지 입금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네요. 어머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남편도 모르는 눈치고. 가뜩이나 오빠는 엄마 돈돈거리는 거 질색 까는데 내가 이렇게 큰 돈 빌려줬다고 하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아예 멀어질 것 같아서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냅다 연락을 끊어버리니 별 수 있겠어요. 그 돈 남편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돈으로 사업한다 그래서 빨리 돌려받아야 됐는데 엄마가 이러는 바람에 지금 부부 사이도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언니랑은 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언니가 좀 가서 엄마한테 내 돈 좀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아가씨. 제가 어머니 집 들러서 얘기 좀 해볼게요. 언니, 고마워요. 그럼 이따 연락 줘요. 아, 내 큰돈을 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빌리신 거야? 1시간 후, 시댁. 네가 여긴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또 누구 속을 뒤집어 엎으려고? 어머니, 아가씨가 전화 계속했다는데 못 받으셨어요? 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너한테 잃은 거냐? 치사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아주 지 엄마 며느리 앞에서 우스워져도 상관없다 이거지? 어머니,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돈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수술비를 이번 주 안에 입금을 해야 된대요. 벌써 아가씨한테 돈 빌린 지 1년이나 넘으셨다면서요. 얼른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돌려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1년이면 다 쓰고도 남았지. 네? 5천만 원을 다 쓰셨다고요? 아니 일단 5천만 원을 무슨 일로 아가씨한테 빌리신 거예요? 그것도 이모님 보증금 내야 한다고 거짓말해서 빌리신 거라면서요. 그것까지 말했냐? 아무튼 그 기집애 입이 너무 가벼워서 탈이야. 이들이 용돈을 안 주는데 어떡하냐 그럼. 남편 연금 다달이 나오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다른 아줌마들은 자식 자랑을 엄청 하고 나도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돈으로 가방도 사고 새 가전도 사고 그랬다. 뭐 문제 있냐? 그럼 그 가방이랑 가전이 다 아가씨한테 빌린 돈으로 산 거란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모으니? 아무튼 다 썼으니까 없다고 전해라. 그리고 정 그렇게 급한 돈이면 네가 대신 갚아주면 되겠네. 아니,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대신 갚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빌리신 돈을 왜 저희가 갚아요? 다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부잣집 딸내미였어 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릴 일도 없고 우리 아들이랑 돈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게 다 거지 같은 집안을 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대출을 받든 네 부모를 조르든 해서 대신 갚는 게 맞지.
안 그러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저 그동안 어머니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솔직히 남편이랑 결혼할 때 어머니가 혼인자금 못 보태준다고 그러셔서 저희 부모님이 무리해서 전셋집도 마련해주시고 혼인비용도 보태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뭘? 그러는 너는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누구 돈을 갚으라니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버릇없게. 솔직히 너도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너 때문에 아들이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 건데 뭐 잘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따져. 5천만 원 그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 거면 니들 이혼해라. 이혼하고 내 아들 새장가 보내야겠다. 아주 돈 많은 집안 딸이랑 사는 게 나나 내 아들 인생에 훨씬 도움되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어떤 사정인지 들어보려고 온 건데 이런 식이면 저도 어머니 도저히 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네요. 누가 그런 거 말한대? 내가 바라는 건 돈이야, 돈.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돈부터 넉넉하게 들고 왔어야 됐어. 아무튼 난 그 돈 못 갚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는 일이다. 아니, 일을 이렇게 만드시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글쎄 난 그 돈 못 갚겠다고. 걔도 그렇다. 그냥 엄마 준 셈 치지 뭘 그 돈을 꾸역꾸역 갚겠다고 이 난린지. 솔직히 시엄마 빨리 돌아가시면 그게 지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어차피 죽을 양반 못하러 비싼 수술비 대가며 살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뭐? 아무튼 이런 말 할 거면 나가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야 돼? 당장 나가!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결론은 5천만 원을 다 썼다 이 말이네. 걘 왜 쓸데없이 엄마한테 그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선 아가씨도 걱정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떡하면 좋아.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결판을 내야겠어. 뭘 어떻게 하려고? 이번 주말에 엄마 집 갈 테니까 당신도 같이 가. 도저히 이렇게 못 참아. 어떻게든 그 돈 받아와야지. 3일 후, 시댁.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왔어? 돈 갚으라면 소리 할 거면 그냥 나가라. 내가 말했지만 나 그 돈 없다. 애초에 자식이 부모한테 준 돈을 부모가 다시 갚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동안 키워준 값으로 치면 더 많은 돈을 받았어야 됐어. 어디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을 갚으라 말아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 너도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동생 교육 좀 다시 시켜라. 어디 엄마한테 돈 갚으라고 전화를 해대? 시어머니가 죽어가든 뭐하든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세상에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거야. 그럼 우리도 우리 권리 찾아야겠네요. 엄마도 지금 우리 키워준 값 받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똑같이 해? 아버지 유서 내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 뭐라 쓰여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네 아버지한테 유서가 어딨어? 나한테 분명 죽기 전에 유산 내가 다 가지라고 했는데. 아버지 임종 때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유서가 더 정확한 건 몰라요. 여기 한번 읽어보라고요. 내 재산의 40%는 아들에게, 40%는 딸에게, 나머지 20%는 와이프에게 상속하기로 한다. 뭐? 이게 말이 돼? 내가 와이프인데 어떻게 20%만 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단에 뭐라 쓰여 있는 거야? 추신, 와이프에게. 자식들 등골 그만 빼먹고 이제 그만 내가 준 유산과 연금으로 그에 맞게 살길 바라오. 변호사에게 공증도 받은 유서이니 내가 명시한 유산보다 더 가져갈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람. 이게 뭐야? 뭐 이런 영감탱이가 다 있어. 40년간 아침밥 먹이고 뒷바라지 한 게 누군데? 내가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썼어도 엄마가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갈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준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건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나랑 동생 성인 되자마자 이제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고 학점 일일이 검사해서 좀이라도 떨어지면 동네 창피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자꾸 대학교 학비 대준 거 갖고 지금 나한테 돈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한 번 빼고 다 장학금 받아서 당신이 내준 건 한 번밖에 없잖아. 그건 이미 갖고도 남았지.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장남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만큼 나한테서 뜯어갔으면 됐지. 어디 동생한테도 그래.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5천만 원을 다 써.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애가 아주 가면 갈수록 망나니가 돼가네. 야, 세상에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나 정도 되는 부모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랬니? 다달이 혼자 사는 엄마 용돈도 충분히 못 챙기는 게 말이 돼? 내가 오죽하면 5천만 원을 빌렸겠어. 니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미 아버지 연금으로 달마다 150씩 이상 나오고 아버지 유산까지 다 받아서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빌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순 없어. 유서 내용대로 바로 재산 나누던가 아니면 소송 들어가던가. 그건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해. 난 이제 당신 엄마 취급 안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 그깟 재산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 나 돈 없는 거 빤히 알면서 그래. 어? 당신 돈 없는 건 알아줘야 되고 자식들 힘든 건 몰라야 하나 봐. 당신 이제 내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기가 막혀선 미진이 네가 다 시킨 거냐? 너 이러려고 그동안 착한 척해서 내 긴장 풀어놓은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렇잖아. 맨날 나한텐 실실 웃으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더니 다 이러려고 그런 거였어. 네 시아버지 유서 네 남편이 갖고 있는 거 너 진작에 알았지? 그걸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굳이 우리 사정 좀 봐달라고 빌빌거렸겠어?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내가 좀 더 참고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류가 아니네.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는 법이거든. 갱생이 되는 부류랑 갱생이 안 되는 부류. 당신은 후자에 속하는 거 당신도 알지? 갱생이 안 되는 부류는 말이야. 그냥 연을 끊는 게 답이야. 왜냐면 나까지 똥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거든. 이젠 남편보다 내가 더 나서서 시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돈 찾아올 테니 그렇게 알아. 아가씨한테도 말해줘야겠네. 당신도 선택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 비용이나 공중에 날리지 말고 가족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야. 이제 더는 가족이 아니니까.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나 네가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이 천하의 재수 없는 것 같으니. 에이, 너 이거 안 나? 어디서 엄마 팔을 잡아? 그럼 내 가족 뺨을 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 지금까지는 엄마라고 봐줬다 치지만 당신 더 이상 내 가족 아니니까 내 와이프한테 상처 주는 거 절대 용납 못해. 지금 이렇게 함부로 때리는 것도 절대 못 넘어가. 너 지금 이 피도 안 섞인 와이프 편드느라 엄마를 버리겠단 거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어. 어? 너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부모한테 이래? 네 낳아준 엄마한테. 지금까지 나 낳아준 은혜는 충분히 갚은 것 같은데 아버지도 당신 이럴까봐 출신에 그런 걸 달아놓은 거 아니야. 아, 됐어.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동생 이틀 안으로 5천만 원 돌려받아야 한다니까 소송까지 가서 지고 싶지 않으면 유산 비율만큼 지급하는 게 좋을 거야. 만약 안 그러면 바로 법적인 대응 들어갈 거니 그렇게 알고. 여보, 가자. 안 좋은데 너무 오래 있었다. 가자. 아, 말하다 말고 어딜 가? 나한테 5천만 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틀 안에 내놓으래. 아, 정말 소송 걸 건 아니지? 그치? 한 번 두고 보시던가. 저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어떻게? 직후 전화. 이제야 전화를 먼저 하네. 넌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네 오빠가 이래? 너도 알고 있었어? 유서 따로 있단 거? 나도 몰랐는데. 뭐 지금 한 게 천만다행 같기도 해. 만약 그 이전에 알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란 거 더 늦게 알아챘을 거 아냐.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네 오빠한테 무슨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 나랑 연을 끊겠단다.
소송까지 건너가는데 이게 자식이 할 도리야. 내가 너한테 돈 좀 빌렸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5천만 원이나 뜯어가선 돌려주지 않으려고 연락 무조건 안 받는 건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 어떻게 사람이 자식한테 5천만 원을 뜯어갈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어쩐지 집 갈 때마다 가구랑 가전이 바뀌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게 다 내 돈이었다니.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남편이랑 시어머니 얼굴을 못 쳐다봐. 오빠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일단 5천만 원 이틀 안으로 입금 안 하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도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이제 엄마도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아. 어차피 오빠랑 나 자식으로 탐탁지 않아 있잖아. 맨날 다른 자식들이랑 비교하고. 근데 말이야, 엄마가 말하는 그 뛰어난 자식들 다 부모가 훌륭해서 그런 거야. 엄마 같은 인간 밑에서 나랑 오빠가 이만한 사람으로 큰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아버지라도 없었으면 정말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 됐을 것 같아서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 이제 끊어. 돈 1분이라도 늦게 줘봐.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보세요? 야! 아니 어떻게 딸이란 애가 이래? 다른 집 딸들은 무조건 엄마 편부터 들고 본다는데 아유 내가 자식 복이 이렇게도 없었나? 어쩜 자식들이 다 이래? 그저 엄마 재산 다 못 뜯어가서 안달이고. 직후 신우집. 아주 끝까지 당신 잘못은 없다고 하네. 우리 엄마 다른 집 엄마와 다르다는 생각은 몇 번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됐어. 이제 우리도 엄마 없는 셈 치기로 했잖아. 그리고 일단 5천만 원 보냈어. 그걸로 일단 수술비 얼른 입금해. 고마워. 오빠도 어려울 텐데. 언니 고마워요. 진짜 언니한테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수술 잘 받고 얼른 건강 회복하셔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이서방한테도 내가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아니야. 오빠가 왜 사과를 해. 유산 물려받으면 내가 바로 오빠한테 5천만 원 입금할게. 나도 마음 같아선 엄마가 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계속 재촉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아, 그래도 이틀 안에 5천만 원부터 입금하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했으니 범 무서운 줄 알면 그거부터 갚겠지. 그래도 안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보내주는 거야. 고마워 정말. 아 근데 엄마가 재산을 진짜 나눠줄까? 돈도 다 써버린 것 같은데. 당연히 나눠야지. 만약 유서 내용대로 안 나눠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유산을 다 썼건 말건 그건 중요치 않아. 저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유리해요. 변호사 공증받은 유서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웬만하면 엄마니까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많이 참았잖아. 맞아. 그동안 엄마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정신이 아득해. 이제 탈출할 때도 됐지.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래도 부모님인데 잘 지내보지란 생각이 강해서 그동안 아가씨나 남편한테 어머니 이해해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야말로 제일 경솔했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 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미안해, 여보. 언니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이런 험한 꼴이나 보게 해서 내가 미안하죠. 그래, 나도 당신 볼 때마다 장모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 장모님은 나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잖아. 당신도 분명 그런 걸 바랐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맨날 시달리기만 해서 많이 미안했어.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게 뭐 당신 잘못인가? 이제 잘 해결될 테니 괜찮아. 아가씨도 걱정 더시고 편하게 계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5일 후 시댁. 웬 퀵이 왔어? 나한테 올 게 뭐가 있다고? 이게 뭐야? 유산 반환 소송? 기어코 나한테 소송을 걸었다 이거야? 이것들이 정말.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를 감히 고소를 해? 아주 지옥에 가도 모자랄 것들. 그날 저녁 집 앞. 야, 너 잘 만났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네. 나한테 이딴 걸 보내놓고 무슨 일이냐고? 너 미쳤어? 아? 분명 사정 고지했잖아요. 그걸 어긴 건 당신이고요. 뭐 당신? 이게 아주 남편 백 믿고 막 나가려고 하네. 너 오늘 잘 만났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얕보면 안 되는 존재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줄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이 머리채를... 네가 네 무덤을 판 거지. 남편이 네 편 좀 들어주니까 기세가 아주 등등했지? 그치? 너 뭐야? 내가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말랬지.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와이프 머리채를 잡아? 아, 이왕 소송당한 김에 폭력죄까지 얹어서 처벌을 받고 싶은 건가? 뭐 그런 거라면 순순히 응해주지. 경찰서 번호가 몇 번이더라.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소송장까지 보낸 것도 모자라서 경찰서에 신고란대. 니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 외롭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래?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래서 자식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완전 남남이라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와이프 머리채를 잡았는데 당연히 신고해야 되지 않겠어?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웬 할머니가 제 와이프 머리채를 잡아서요. 네. 지금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너 정말 신고한 거야? 엄마를 경찰에 정말 신고했어? 그럼 뭐 가짜로 신고했을까 봐? 좀만 기다려요. 경찰 올 테니. 1시간 후 경찰서. 그래도 가족 사이이니까 합의하시죠. 어머니 며느리분한테 사과하세요. 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엄연한 폭력이에요. 내가 괜히 잡았어? 다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애도가 저렇게 불량하니 합의는 도저히 못해주겠네. 저 합의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저랑 와이프는 가도 되죠? 예, 뭐 가셔도 좋습니다. 할머니 거기 앉아 계세요. 난 왜 못 가? 합의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폭력대로 진짜 접수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과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무슨 법이 그래? 잠깐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머리채는 원래 안 잡으려고 했는데 흥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니 나 좀 여기서 빼줘라. 응? 남의 머리 실컷 뜯어놓고 경찰서에 계속 있게 될 것 같으니까 사과하는 건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합의금 100만 원 주면 합의하는 걸로 하죠. 100만 원? 고작 머리채 한 번 잡았다고 1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돼? 경찰 양반, 이게 말이 돼요? 합의금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조정하는 게 맞죠. 뭐가 이래? 뭐 싫으시면 여기 계속 있던 거요. 알았다. 1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체해요. 그럼 당신 말 못 믿겠으니까. 지독한 놈 같으니. 알았다. 이체하마. 자, 이제 됐냐? 됐네요. 그럼 합의하는 걸로 할게요. 아유, 저 양아치 같은 놈을 봤나? 내가 저런 놈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유, 말년에 발자가 왜 이래? 분명 무당이 자식 복은 좋다고 그랬는데. 아유. 6개월 후. 그 뒤로 남편은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중간에 유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해서 돈을 무사히 돌려받게 되었어요. 사실 돈을 돌려주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면 안 되겠냐고 회유를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해서 지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렇게 진행돼봤자 자신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 시모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내놓게 된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유산 대부분을 탕진해서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이는 각각 1억씩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조그마한 반지 합방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몇 번 저에게 연락이 따로 와서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남남인데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주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을 아예 안 해서 지금은 뭘 하며 사는진 모르겠네요. 이제 자식들이랑 연이 다 끊겼으니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며 외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랑 연을 끊은 뒤로 남편은 오히려 이전보다 활기찬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다른 자식이랑 비교질을 해대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됐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 회사 일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도 더 밝게 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얼마 전에는 과장으로 승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신우이 역시 전보다 남편이랑 사이도 돈독해졌고 시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걱정을 덜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신우이 내외랑 가족 모임을 하는데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져서 나쁜 인연은 빨리 끊어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늘 감사하고 기대고 싶은 존재인데 어느 누구한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존재란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받은 상처만큼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서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저를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엄마로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